안녕하세요. 7분 안에 개념 잡아주는 NHN 클라우드 테크 트레이너 김도리입니다. 오늘은 7분 클라우드의 시즌2 마지막 영상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7분의 힘,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이 7분이라는 시간들이 모여 우리는 네트워크, 인스턴스, 보안 그룹,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 등 다양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총망라하여 웹서버와 DB서버 그리고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까지 클라우드 상에서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성할 아키텍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7단계 실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개념들을 활용하여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설명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의 VPC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각각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네트워크의 VPC를 클릭해서요. VPC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이름은 edu VPC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사이더 값으로는 10.0.0.0에 16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서브넷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은 첫 번째로는 웹서버가 들어갈 퍼블릭 서브넷 하나를 생성할 것이고요. VPC는 반드시 edu VPC를 클릭하시고 사이더 값으로는 10.0.1.0에 24로 기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사이더 값으로는 10.0.2.0에 24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PC를 생성하면 라우팅 테이블도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했는데요. 현재 라우팅 테이블의 규칙을 보니 로컬 게이트웨이만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VPC가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설정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반드시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는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콘솔에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트워크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클릭하시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해 주신 다음에 바로 라우팅 테이블로 갑니다. edu VPC의 기본 라우팅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인터넷 게이트웨이 경로가 추가가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퍼블릭 서브넷은 웹서버 한 대를 생성할 예정이고요.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는 DB 서버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컴퓨트의 인스턴스를 클릭하시고요. 인스턴스 생성을 눌러주세요. 전체 이미지에서요, OS에서 우분투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분투 서버 22.04를 클릭해 주세요. 이름으로는 웹 1번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인스턴스 타입은 M2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키페어는 가지고 계시다면 보유하고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 생성하셔도 됩니다. 루트 블록 스토리지는 기본 디스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반드시 변경해야겠죠. 우리가 웹서버는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하기로 했으니까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되어 있는 서브넷을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는 플로팅 IP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접속해서 통신 체크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로팅 IP 자동 할당은 사용이라고 해주시고요. 보안 그룹 또한 새롭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 생성을 클릭해서요. web-sg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사용자 스크립트를 활용해 볼 예정인데요. 사용자 스크립트는 무엇이냐면 사용자 스크립트는 인스턴스 생성 후 실행할 스크립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첫 번째 부팅이 완료되고 네트워크 설정 등 초기화 과정이 끝난 후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패키지 업데이트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 실습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의 내용은 제가 별도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고요.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웹 1번은 생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DB 서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미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MySQL이라는 설치형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우분투 서버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치형 우분투 서버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분투 서버에 MySQL까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이름은 DB라고 기재해 주실 거고요. 인스턴스 타입은 M2 타입, 키페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지정하시고 플로팅 IP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보안 그룹은 하나 새롭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DB-SG라고 이름으로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크립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인스턴스 생성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웹 1번과 DB 서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만 했고 보안 그룹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그룹을 설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웹과 DB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요. 일단 외부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80번 포트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웹 서버를 지키고 있는 웹-SG에다가 80번 포트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한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웹-SG에 22번 포트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이 MySQL DB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3306 포트가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3306 포트는 DB-SG에 웹 서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 규칙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웹-SG를 클릭한 다음에 규칙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포트를 먼저 열어줄 건데요. 우리 관리자의 IP 대역에서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내 IP를 클릭하고 22번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규칙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HTTP 포트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IP 프로토콜 중에 HTTP를 찾아서 넣어주시고 바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B-SG를 클릭해서요. 3306 포트를 오픈해 줄 예정인데요. 어디에서 들어올 예정이냐면 10.0.1.0 대역을 가진 패킷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웹서버를 여러 대를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하나의 IP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웹서버가 사용하는 대역에서 만들어지는 웹서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10.0.1.0에 24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그룹 설정을 했기 때문에 통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신 체크는 먼저 여러분들 웹서버의 공인 IP 주소로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유저네임은 이미지 이름을 따라간다고 했죠. 우분투라고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페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페어를 넣어서 접속하시면 이 접속이 된 의미는 22번으로 포트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웹에서 DB로 3306 통신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야 될 건데요. 이때 사용할 도구는 텔넷입니다. 텔넷은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컴퓨터에 연결하고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이 텔넷을 이용해서 포트가 열려 있는지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수로 관리자 권한을 넣어주시고요. 텔넷 10.0.2.35.3306이라고 쳐주면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3306 포트로는 허용이 된 것이고요. 그 밑에 문구는 MySQL 서버에서 현재 우리 웹 서버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MySQL의 설정 값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3306으로 통신 체크가 잘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신 체크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 이미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웹 2번 인스턴스를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미지, 사용했던 이미지는 퍼블릭 이미지, 그러니까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사용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자가 수정한 이미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사용자 스크립트의 웹서버와 패키지 설치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시점까지 그 시점에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로 다시 또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설정과 그 시점의 인스턴스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는요, 다른 프로젝트에 공유하거나 다른 리전에 복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 들어와서요, 컴퓨트의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웹 1번 이미지를 한번 떠볼 건데요. 이미지를 뜨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중지해 주셔야 되고요. 중지가 완료가 되면 상단에 보면 이미지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web-img라고 기재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의 이미지로 가보면 이미지가 하나 생성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 중이니까요, 우리 로드 밸런서도 만들어 볼 겁니다.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기 전에 우리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을 텐데요. 이미지가 다 만들어진 걸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1번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바로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면 게임 이미지 하고 가로치고 1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웹-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웹 2번이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T2 타입을 선택하시고 키페어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트워크는 퍼블릭 서브넷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IP는 사용 안 할 것이고요. 보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웹-SG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웹 2번까지 만들었다면 바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볼게요. 로드 밸런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L4 라우팅을 할지 L7 라우팅을 할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L4 라우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web-lb라고 기재해 주시고 VPC는 edu VPC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너는 그대로 두시고 멤버 목록을 웹 1번 그리고 웹 2번 이렇게 해서 2대 인스턴스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시간이 흘러서 생성이 다 되고 나면은 상단에 플로팅 IP 관리를 클릭해서요. 생성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플로팅 IP 선택해서 연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스턴스 두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세로 고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스케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오토 스케일 서비스를 클릭하시고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을 클릭하실 때 먼저 우리가 증설 정책이 일어나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지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미지는 개인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인스턴스 정보는 웹 오토라고 해서요. 인스턴스 타입 또 M2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키페어랑 네트워크 설정까지 보안 그룹도 웹-SG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증설 정책이 일어나면 방금 전에 설정했던 대로 인스턴스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 설정의 정보로는 일단 이름은 웹오토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최소 최대 구동 인스턴스 대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설 정책은 CPU가 60% 이상일 때 한 대 증설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감축 정책은 30% 이하 상태가 5분 동안 지속할 때 하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웹 LB 있죠. 그 웹 LB와 오토스케일을 연결해서요. 오토스케일링으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자연스럽게 LB 밑으로 들어가서 부하 분산까지 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만들어지면 구동 인스턴스에 의해서 두 대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두 대의 인스턴스는 LB로 가면 LB 밑에도 할당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LB의 공인 IP를 확인했을 때 총 4대의 인스턴스로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정한 증설 감축 정책에 의해 오토스케일은 동작할 예정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콘솔상에서 한 번 더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돌아가서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즌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7분 클라우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